한국당의 당권 정치인들 중에 보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평상적인 그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원님이 두 번째 스타일이라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뭐 열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무성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당에 있는 의원한테 저는 뭐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우선 유승민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기 홍준표 강력 반대했죠. 뭐 친구 아니에요? 친구라고 자꾸 덤벼들지만 그 소위 민정상으로 저보다 다 아래죠. 황교안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총리까지 지내시는 분을 이 흥분을 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수우파 쪽 얘기, 한국당 얘기를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그 한국당의 당권은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비대위가 당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대위 출범 과정이나 또는 비대위의 구성 면면을 보면 사실상 이른바 복당파가 당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복당파라는 사람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탈당해서 이 다른 당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슬그머니 권력 찾아서 돌아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한국당의 당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느냐. 이 상황 자체가 도대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된다. 보수 우파 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들 보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가 저는 그런 어떤 복당파의 소위 엎혀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비대위가 지금 구성이 된 것은 왜 비대위 구성이 됐냐면 그 지방선거 이후에 소위 박성중 메모가 나왔습니다. 소위 복당파들이 모임을 갖고서 친박과 친이의 세력이 대결이 심화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만들어서 소위 공천도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고 뭐 목을 쳐야 된다. 이런 메모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소위 뿌리가 친박인 사람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이제 생존의 싸움으로 계파의 대립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대위가 들어와서 그런 첨예화된 계파의 대립을 또 조금 더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들어와야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가 그 기능을 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왕 비대위가 들어왔으니까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좀 쇄신 역할을 해서 새 지도부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그 당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쇄신의 또 비대위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대로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 국민들은 좀 시원한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하시는 김병준 위원장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다. 이제 정책실장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교수가 더 정확한 아니 시중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다음 전대 당권 도전 생각이 있다더라. 아니다. 3년, 4년 후 대통령에 나갈 생각이 있다더라. 사실상 정치인처럼 행보한다고들 다 보던데요. 그래요? 근데 저는 글쎄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뭐 열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제 면전에서도 자기는 거기에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당대표라든지 당권대권에 생각 없다?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 면전에도 얘기를 하셨고 또 의원 전체에 있는 데서도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발톱을 감추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자기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12월 7일까지가 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또 뽑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표 아까 문자에 보면 홍준표가 돌아와서 추석 전후에 돌아와서 김무성, 유승민과 만난답니다. 뭐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또 최근에
김무성의 당권 도전이 뭐 사실상 가시화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 중에는 김무성이 유승민 입당을 위해서 뭐 지금 뭐 작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나누어서 할게요. 우선 유승민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거론하고 싶지가 않은데 유승민을 거론하고 싶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네. 우리 당의 분위기가 네.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본인도 스스로 진지 네. 보수 대통합하니까 나는 저 자유한국당은 안 가겠다. 네. 이미 자기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네.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우리 당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그 환영을 받지 그러면 못하는 인사다. 이렇게 김무성, 김성태는 되고 유승민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이미 복당했잖아요. 그러면 유승민과 김무성은 뭐가 다르길래 김무성은 복당이 되는데 유승민은 안 됩니까? 복당이 된 게 아니라 예. 저기 홍준표 의원이 네. 홍준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네. 얼른 들어왔어요. 당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했으면 당이 한 거랑 똑같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근데 저는 노 그랬습니다. 아,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당원 예. 단계 대통령 후보가 더 높아요? 우월적 지위를 후보 기간 동안만 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갖고 그걸 선거 일주일 전에 이걸 그렇군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온 것까지는 좋고 지금은 이제 이 순간에는 다 같이 좀 뭉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올 때 분명한 입장을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다시 이 당에 온다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도 안 했죠. 그런 거 없이 홍준표 후보가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그냥 이렇게 온 거는 이건 크게 잘못한 거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반대를 했군요. 근데 무시당했군요. 강력 반대했죠. 어. 예. 그게 대통령 표었는데도 도움이 네.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는 우리 다 같이 큰 바다에서는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기고 그 시점이 아니다. 음.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때 제가 반대했던 건 이미 언론에도 다 나오고 우리 당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보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평상적인 그 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원님이 두 번째 스타일이라. 네. 예, 우리 고 박사하고도 토론에 나가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 흥분을 하면, 네. 그럼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여튼 그때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김무성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상 당권 도전 쪽으로 행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당에 있는 의원한테 저는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저는 김무성 대표는 네. 조금 더 한 템포 참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네. 그냥 어떤 의미로 말하면 좀 자숙하는 의미에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탄핵 관련된 그 원죄 그 부분 때문인가요? 그 부분 네. 이번 20대 국회 아닙니까? 네. 20대 국회 총선할 때 당 대표가 누구냐면 4.23 총선에.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 대표라든지 여당 21대 가는 길에는 우리 당의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은 이번에 좀 자숙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표 중에 홍준표. 그래요. 두 번째 우리 김무성 대표. 이런 경우에는 이번 20대 한 템포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는 뭐 추석 때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뭐 당권 도전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워낙 많아서. 예. 이 당을 이렇게 폭삭 망가뜨려 놓고 네. 네. 바로 다음 당권에 그냥 저 침을 삼키는 이런 모습이 저는 추하게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네. 이 당이 폭망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과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다음에 홍준표 대표 얼굴로 요다음에 총선 치른다면 이번 지방선거 짝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가 충청도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냥 바로 뭔가 못해서 조급해 하는데 당에 이렇게 큰 당원들의 저 피멍이 맺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을 제공한 사람들은 네.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김대중도 대선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도전하기 전에 2년이나 영국에 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론 다 들어보고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네. 잘해 주셨는데 네. 저는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보면 네. 대통령 후보에서 하여튼 낙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뭔가 좀 타이밍을 갖고 그렇죠. 조금 더 좀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자기 자신이 그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는데 네.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그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서는 바로 또 당권에 네.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급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이 다 저보다 나이가 적거든요.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이가 더 적습니까? 뭐 친구 아니에요? 친구라고 자꾸 덤벼들지만 그 소위 민증상으로 예. 저보다 아래죠. 그런가요? 네.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꾸 나이 들어 보여서 자꾸 나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무성 얘기 나오니까 도장으로 안 돼서 간판 갖고 나르셔 하려나. 이게 너무 깊이 인상이 박힌 거예요. 네. 오늘 정우택 대표님 뵈니 진정성이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최근에 황교안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우파 중에서. 그 황교안과 저 의원님 관계가 아주 특별하죠.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 선후배 사이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망론이라 그럴까? 황교안에 대한 기대가 보수 우파 사이에 상당히 있는데 또 동시에 또 우려와 걱정도 꽤 있어요. 과연 그 정도의 권력 의지가 있느냐, 그 정도로 터프하냐, 예? 뭐 이런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이 약점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벌써 많아요. 신상털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총리 그 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사실은. 예, 한 말씀 저는 해주십시오. 그 황교안 전 총리는 저한테 진짜 고등학교 또 대학교의 또 법학과 저한테 한 4, 5년 또 직속 후배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빌어서 한번 조언을 한다고 그런다면 네, 네. 언론에서 먼저 요당의 당대표 후보다 뭐 저쩌고 이렇게 당대표로. 거론을 하는데 예. 저는 예. 총리를 지내긴 했지만 네, 네. 정치는 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로 무슨 네. 당대표 이런 것을 맡아서 하기는 조금 정치에 계속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또 이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정치인이 돼서 내공을 쌓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에 있을 때 국회에 들어오고 예. 들어온 뒤에 2년 뒤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선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우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경험과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검사하고 법무장관하고 총리했기 때문에 네. 그 내공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완벽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또 뭐 이 선배로서 이런 멘토링 같은 거를 해줄 생각도 혹시 있으세요? 뭐 총리까지 지내시는 분을 제가 멘토링 한다면 어폐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황 총리가 예.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 네, 네. 하면은 이제 뭐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겠죠.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네. 참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못 쫓아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당내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뭐 여러 얘기를 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 박사 질문에 좀 속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